여기는 민주당, 통합민주당 경선 장소입니다. 입구에서 미건수 분들 지금 외치고 계시네요. 아, 제목을 안 바꿨구나, 내가. 아니, 여기 입구 쪽은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그 입구 쪽에는 괜찮잖아요. 아, 당신들이 못 지켜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시고요. 예, 하세요. 저기 장난하지 마시고요. 아, 추운데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저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조통손님 말씀은 이게 지금 안 들어가면은 자리가 없답니다. 들어가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뜯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이용선 대표 박수! 아, 이용선 대표? 아, 예, 지금 조선일보를 이겼습니다. 8번 이종걸. 99%를 위한 강한민주통합당 8번 이종걸. 이종걸 의원님의 홍보단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입구는 입장하시는 지금 대의원분들이 미건수 분들입니다. 큰 꽃이 되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나라라 정봉주 꽃필 때 만나요. 달려라 본도사. 이런 사람입니다. 엑스맨 딴나라당으로. 엑스맨 딴나라당으로. 이주호는 멈춰야 한다. 저 이주호는 멈춰야 한다고 했어요? 알아서 챙겨보고. 민주통합당 경선하는 앞쪽입니다. 민국환님, 예. 4070. 예, 조금만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자, 정치고 열심히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꼼수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건수 4070.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여기는 민주통합당 쪽인데요. 제가 제목을 안 바꿨죠. 못 바꾸고 왔는데요. 그냥 봐주세요. 피땀 흘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물음표 띵띵띵띵. 한나라당과의 밀실거래 정봉주 2번 죽이기. 엑스맨이 누굴까요? 엑스맨요? 네. 쥐꼬리. 쥐꼬리. 엑스맨 딴나라당으로. 네, 지금 교육문화회관 앞이고요. 지금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게 선거운동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상관 맞나요? 이건 선거운동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이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대법관에 사법부에 판결을 받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달려야 한다. 민주당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입장도 있죠. 생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 생방송이에요. 하지 마세요. 앵글 좋아. 앵글 좋아. 생방송 오시잖아요. 아프리카 TV예요. 앵글 좋아, 앵글. 그런 방식이 없어요? 까마귀 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없다고요? 약가요. 정봉주! 창피할 룰이시지. 이게 추운 날 와갖고 이게 장사 가게 문 닫고 이게 무슨 일이 돼? 때문에. 엑스맨 때문에. 에이. 지금 오늘 민주당 정당대회, 당대표 뽑는 날 15명 중에서 오늘 9명이 뽑히는 1차 경선 날입니다. 정봉주 의원이 사법부의 판단, 정말 정치적인 보복에 의한 것을 지금 통합민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저기 잠깐 나왔어요. 자, 우리 리버스 이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요. 이 회사를 생산 못하겠다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담당자들이, 다른 행사팀 담당자들이. 예. 자기들도 중요한 행사일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중요한 기 때문에 오셨을 거고, 보고 외치는 거고, 그분들은 그분들은 대로 중요한 있어서 왔을 거고, 그러면 사무소가 존중이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이 행사팀한테 그러면 이제 조용히 행사장 안으로 이동하시죠. 조용히 이제 그 본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본행사장 안에서는 연호할 수 없습니다. 말 크게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티켓을 들고 이렇게 그럼요. 다른 거 하시는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우리의 뜻을 의원들에게 출마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실 겁니까? 몇 층인가요? 2층입니다. 예, 다들 2층으로 올라가시죠. 2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티켓을 들고 성수. 네, 미건스 분들도 이동하십니다. 네. 정 의원님 댁에서도 그랬고 네. 10년 항상 그랬나요? 2층으로 이동하시면 2층. 좌회전. 아니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여기.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엑스맨 특수부 엑스맨 특수부 오늘 장사도 접으시고 나오셨대잖아요. 나요? 아직 가게 지금 전화하고 난리요. 전화고 난리예요. 저번에도 22일 날 그랬어요. 아, 예. 몇십만 원 손해요. 그렇죠? 나라가 엉망이라서. 아까 또 저기 사모님 25만 원 줬지. 봤어요? 그게 그거예요? 또 저기 바꿔봐라고 또 돈 넣었지. 여기, 14번 이하경. 네, 그것도 광명시에서. 강명치 소속단이에요. 한명수. 13번 한명수입니다. 김기실. 이기고 싶다, 한명수. 잠깐만. 이기고 싶다. 이종걸. 2012년은 한명숙의 해. 기표에서 지금 이렇게 한명숙 지지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교수 한명숙님의 한명숙 교수님. 뒤쪽으로는 기표소가 있어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불행자들이 두 손을 맞잡고 손을 높이 들어 선거인단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잡고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선거인단 여러분께.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정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순서에 의하여 기호 7번 문성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문성근 후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는 기호 7번 문성근입니다. 네, 지난 11.6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한겨레 신문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세력 40%, 안철수, 박원순 등 제3정치 세력 39%, 민주당 11%, 그리고 진보당 2%가 나왔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정당 창당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 말을 제 식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바로 민주당을 배제한 제3정당을 하지 마라 이 얘기였습니다. 민주당은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지난 7, 80년대 특히 그 어려웠던 시절 민주 진보 진영을 대변하면서 몸으로 싸워온 정당입니다. 저는 정권을 싫어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 광범위한 무당 파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을 설계해서 그 안에서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민주통합당을 건설해냈습니다. 민주당이 결승에 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통합을 이뤄낸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력을 지키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재벌개혁을 포함해서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 이 3대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굴욕적인 한미 FTA 회기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신동 종편 재검토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 차례차례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통합을 이루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처음부터 대통합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를 아들로 도와주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저를 동생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저는 입각한 적도 없고 출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정파에도 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 모두를 통합해내는데 접착제가 되겠다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한 단계 더 올려서 대통합을 이루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과 시민의 통합을 이루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결합해서 젊은 세대까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 애시당초 제가 고안했고 제가 제안했으니까 제가 안착시키겠습니다. 저는 지역 통합을 이루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은 지역 대결 구도의 최대 피해자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자 온몸을 던질 분입니다. 두 분의 서거로 이제 지역 구도가 조금 완화되고 있는 이때 살아남은 자들이 이를 조금 더 온전히 절단한 남북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다음 민주정부 5년 동안에 우리 남북 국가연합까지 성취해냅시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안정적 다수당을 이루고 6월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국정조사권과 특검을 도입해서 이명박 정권의 정패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입니다. 한미의 대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수작질이 오갔는지 그리고 BBK에서 4대강의 내곡동에 그리고 중앙선관위 테러까지 완전히 갈아엎겠습니다. 그 힘으로 축제 속의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한다면 어떤 우리 후보가 되더라도 12월에 정권 교체가 확실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80년 아버지를 뵈면서 그분의 삶이 하도 고통스러워서 늘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이 너무 가슴 아파서 끝내 이 자리에까지 서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신 분들께 더 이상 죄송스럽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기호 3번 이강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측과 시민통합시대의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 한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비로소 통합이 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통합을 약속하는 박수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오늘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는 참으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통합의 완성과 총선 대선 승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총선 반영 속에 있습니다. 내년 4.11 총선의 일정은 지난 12월 13일 예비 후보 등록으로 진보신당 부대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의 감옥살이 마다하지 않고 또 공중전을 넘어 야전의 전투감각으로 총선에서 도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관리형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 아니라 야전형 대표가 이끄는 강력한 기득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총선 공천에서 개파에서 자유로운 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도구자하겠습니다. 명망의 정치보다 신의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의 정치보다 조직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4.27 분단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듯이 8.24 주민투표를 이겨내었듯이 11.5 서울시민장 선거를 이겼듯이 야전군 사령관이 되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설자는 기호 8번 이종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오늘같이 날씨가 차가워지는 저는 할아버지를 안양천의 하얀게 덮인 눈을 보면서 여섯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번영 할아버지, 서경, 차영, 호영, 동경하신 시영 할아버지, 저 이종걸의 무당 할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저 만주 벌판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실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대당 동지 여러분, 여섯 분의 할아버지가 왜 만주 벌판을 찾아갔습니까? 조선의 네 번째 부자 하원이 전 재산을 왜 나라의 독립에 바쳤습니까? 신흥공안학교는 왜 설립했습니까? 그리고 다섯 분은 해방된 조국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2억 말 만주에서 총칼에 죽고 포문에 죽고 교수형 이슬로 사라지고 왜 굶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정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본군 독립군 토벌대장교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라고 그분들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헌정을 총괄로 유리는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어주라고 그렇게 죽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박근혜 개설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한참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종거리 보시기에 참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참 짠해 보이지 않습니까? 수도권 삼설의원
터달라고 할아버지 팔아먹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는 미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MB 정권이 대한민국을 폭탄에 빠리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세론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다면 제가 왜 할아버지 말씀을 꺼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MB 정권의 목청과 신세력의 득세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할아버지가 지킨 대한민국의 명예에 누를 끼쳐드리는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MB 정권의 1%의 한국 세력에 맞서 싸워 외로운 강경파 비주류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등도 두려워하는 조선일보가 30억 소송을 해봐도 저를 감옥에 넣으려고 해도 저는 쫄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조선일보와 싸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 민주당의 중심이 항일 독립운동의 세력이 됩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민주통합당의 간판이 되어 박근혜 너 대통령 안 돼! 박근혜 대세를 부숴버린다면 전 국민이 우리 민주통합당을 지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정부는 헌신으로 정치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총선에 출마하신 모든 분들을 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대표 공정한 투명한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을 위해 헌신과 사랑에 인정받는 정의로운 당을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 정권을 박근혜 한나라당을 무너뜨리는 최종 정기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번째 연설자는 기호 12번 박영선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립니다. 조금 전 BBK 삼총사 정봉주 의원이 수감 직전까지 배웅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구치소로 향하면서 정봉주 의원이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다시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2의 억울한 정봉주가 생기지 않도록 정봉주법을 만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은 이 말을 가슴에 다시 새겼습니다. 신은 진실을 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진실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MB정부에 국민은 없습니다. 저들은 지난 4년 동안 4대강, MB학법 날치기, 예산 날치기, 민간인 사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형님 사무실 돈 세탁, 이런 것들만 해왔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분노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재벌은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골목 상권의 상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까? 통합하는 우리 통합민주당,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민주통합당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영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재벌, 검찰, MB정부 이 거대한 권력과 싸워왔습니다.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 박영선이 당대표가 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못 살겠다고 외치는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FTA 재협상, 농협, 론스타 재협상을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국가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셋째,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공천혁명을 공정한 공천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지금 국민들의 가슴은 뛰고 싶어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심장도 함께 뛰어야 합니다. 여의도의 정치공학은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상상하고 환호할 수 있는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박영선이 당대표인 새로운 민주통합당을 그려보십시오.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그리고 상상합시다. 내년 4월 압승하는 민주통합당, 내년 12월 드디어 대선에서 승리하는 민주통합당을 기호 12번 박영선이 만들겠습니다. 무지하게 잘한다. 9번째 연설자는 기호 6번 우재창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많은 난관과 의혹들이 있었지만 통합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 통합의 위협을 일궈낸 존경하는 당원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정직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조금도 주장 없이 우리가 닥친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늘상 보였던 인물로 새 정부가 또 풀어진다면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그래서 민주당이 실패한다면 다른 정당의 이름으로 대수를 치울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 두려움과 공포가 통합의 깊은 묘면에 우리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불편한 이슈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 정당으로 승부를 본 것이 아니고 선거 기획만으로 각종 선거를 쳐온 선거 기획 정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통합정당도 이러한 오해를 확실하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정책보다 지역과 이념이 먼저였습니다. 언제나 권력 투쟁의 정치인물들이 정책을 주도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단적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찢어진 대한민국을 싸매줄 통합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인물을 지도부로
지금 자리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지만 국가의 정책에서 정당의 정치에서 그리고 한편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사실상 철저하게 잊혀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재벌의 반칙과 특권 밑에서 몰락해가는 중소기업,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정규직 월급의 절반밖에 못 받아가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재벌 때문에 자신들의 골목에서차 쫓겨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적어진 기회 때문에, 박탈된 기회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청년 세대들. 이 초진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정당, 자신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줄 정당, 그래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중산층으로 복원시켜줄 수 있는 정당,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산층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절망, 중산층으로 올라서섰다는 서민들의 분노를 우리는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치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창했던 대중정진론의 개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7년 정치 체제의 기반을 둔 지역연합 또는 인력연합으로는 정권을 깃들고 섰습니다. 계층을 진실하게 대변해야 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정당을 건설해야 합니다. 잊혀진 평범한 사람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청년 세대, 바로 이 사람들을 대변해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민주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지금은 안식처에 가있는 이 중산층을 회차하자는 것이야말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당대표가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중산층을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대 경제학자 출신의 정대창이 잊혀진 사람들과 함께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6번 김일장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열 번째 연설자는 기호 14번 이하경 후보입니다. 처음 이런 자리에서 봅니다. 연설들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연설을 해보지 않아서 조금 못해도 되게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후보 14번 이야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부패하고 무지못지 않은 독재정권을 맡았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지키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의 강한 동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어렵게 민주통합당에 참여해주신 시민사회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으로부터 정치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정치란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정치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세력들과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저는 아직 정치의 경험이 없는 신인입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독재정권과 싸우면서 5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YMCA와 시민단체와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죽는 길로 가느냐, 사는 길로 가느냐, 한미협회에 난 국부유출, 4대강, 청년실업, 지역 소외 등 온갖 문제를 일으킨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이런 정권을 우리가 우리 민주통합당이 무너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민들이 우리 당 밖에서 대통령 후보를 찾는다고 합니다. 정당도 정치 경험도 없는 안철수 교수가 나오면 모두 찍어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뼈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정치가 싫다고, 정당이 싫다고 시민들이 떠납니다.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시민들을 되돌려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으로 시민들을 다시 불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YMC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배운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공간은 거리를 두고 살았던 수많은 YMC 회원들, 시민단체 회원들을 우리 당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함께 2012년 총선 대선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동들, 저를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얼굴로 만들어주신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교수 같은 분들도 함께하고 싶은 시민정당 민주통합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시민이 사랑하는 민주통합당, 시민과 함께 민주통합당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강원동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경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가까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14번 이하경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열한 번째 연설자는 기호 2번 김긴식 후보입니다. 예, 우리의 두 분의 대통령님을 배출해낸 전통의 기호 2번을 추천받아서 대박난 김기식입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초면제 사무실장으로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도 김 시장이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26년 동안 운동가로 살아온 저 오늘은
이 땅의 민주주의 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이 함께 만든 민주통합당의 대표 최고위원 경선의 후보로서 섰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모진 산통을 겪으면서 출범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빅텐트론을 통해서 야권이 연대연합을 넘어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정권교체와 시대의 요구인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복지국가 정치동맹을 매장한다고 주장한 이후에 1년 반 동안 미련이나마 통합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작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통합을 만들어낸 이유는 명백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교체하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국가와 평화국가를 실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헌신과 용기를 통해 만들어진 이 민주통합당이 통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도를 우리 민주통합당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1월 15일 당의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한나라당을 압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도부 선출은 단순히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와 시대의 요구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한나라당을 압도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명백합니다. 시민입니다. 시민의 힘을 온전하게 민주통합당에 담아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압도적으로 민주통합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출마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금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의 행동하는 양심이 표출되는 것, 그것이 시민정치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온전히 담아낼 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08년 촛불항쟁,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나보내던 그 거대한 추모의 물결, 지방선거 이후 연이은 선거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정권 심판의 의지, 4대강 반대운동, 희망버스, 그리고 이 추운 겨울날 이어지고 있는 IMF, 한미 FTA 반대운동, 거기서 확인된 시민의 힘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이끄는 힘입니다. 서로 걸어온 길은 달라도 모두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이제 그 변화를 담을 새로운 상징,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저 김기식은 시민의 힘을 이 민주통합당에 가득 담아서 민주통합당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를 창립할 때 저는 27살이었습니다. 그 뒤에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거기서 쌓인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정책력이나 기획력을 넘어 시대와 국민의 요구, 시민의 열망을 느끼고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 반드시 시민적 에너지를 받아내서 민주통합당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12번째 연설자는 기호 15번 김부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중앙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15번 김부겸입니다. 우리들은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를 비롯한 이 한반도의 상황을 저희들에게 통합을 해서 무엇을 할 거냐, 어떤 조국을 만들 거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신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국민들의 요구에, 시대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며칠 전 내년 총선거에서 대구에서 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983년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에 용의자로 몰려 정말 그 공안기관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더 이상 견딜 저주가 없어서 돌고 앉는 핏덩어리를 데리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대구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 이제 대구로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30년 동안 희망 없이 고생해온 우리 동지들이 눈에 밟혀서 미안해서 저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대구 출마를 고민했었습니다. 참 망설였습니다. 아깝기도 했고요. 그러나 정장선, 장세원 두 분의 불출마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 민주통합당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두 분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죽비를 받듯이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 가야 한다!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로 갑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싸움이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민주통합당과 민주개혁 세력 전체의 승리를 위해 싸우러 갑니다. 장렬하게 산화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동지들께 보고드립니다. 제 김부겸이가 지금까지 고생해온 동지들과 함께 박근혜 씨와 한나라당의 아성 대구에서 정말 포옹 나는 싸움 맞짱을 뜨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묶어 대구를 최대의 경전지로 만든다면 내년 총선 민주통합당의 승리는 확실하다는 것을 동지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답해 주십시오. 바로 그 달구벌 전투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제가 살아남아서 싸워 이길 수 있게 제게 방패와 창을 주십시오. 제가 바로 지역주의의 어둠을 불사르고 대한민국의 희망, 한민족의 희망, 우리 정치의 희망을 위한 불꽃을 뺄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사람이 좀 말랑해 보이고요. 제가 국회의원만 삼선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TK 3대 정권과 싸워서 3번 감옥 갔다 왔습니다. 저 만만한 놈 아니라는 거 꼭 전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저 김부겸이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민주통합당을 혁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와 비전의 혁명입니다. 그동안 정치 민주화 시절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 민주화로, 그리고 세대, 우리 당의 지지기반 대의구조, 소통구조를 바꾸는 세대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혁신을 통해서 전국 정당, 공천이 투명한 정당, 그리고 젊은이들과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미래형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민주통합당을 멋지게 바꿔주십시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잃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채 이루지 못한 꿈에다가 우리의 미래의 비전, 우리의 희망을 보태서 민주개혁 세력 승리의 새 역사를 씁시다. 그 안에 저 김부겸이가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미관스가 지금 정봉주 무죄를 들고 있죠. 이쪽 구석구석에 다 미관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하는 거라서 전화를 받을 수 정봉주 의원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자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목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입니다. 저는 맨 처음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승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외쳐왔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한 것도 민주주의지만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하나로 공채 민주당과 호남만으로 정권을 연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호남이 없어도 정권 교체는 못합니다. 여기 보신 중앙위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일부 언론에서 박지원이가 지역감정을 조장한다! 라고 비난했지만 이를 개의치 않고 저의 온 몸을 던져서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이 박지원이가 아직도 민주통합당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당선시킬 당대표를 뽑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검증된 능력이 있습니다. 안희영 대표가 아닌 전투영 대표가 총선 정부를 kontro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에 맞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한미 FTA의 불평등과 독소 제한을 제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과감한 국정혁명을 통해 당을 혁신할 수 있는 리더십과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통합당 대표는 대선 정국을 잘 운영하는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60년의 정통성을 계승해온 민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확실한 대권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해본 노련한 정치력과 경륜을 저는 가졌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년 전국에서 핵심 이슈가 될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을 저는 갖췄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호 여사님께서 평양 조문을 떠나시는데 6.15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인 이 박지원이를 제거할 정도로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을 우리 통합민주당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박지원이 민주통합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최고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무기력했던 민주당의 존재감을 부활시켜서 지지율에서 처음으로 한나라당에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합쳐서 발전돼야 우리 민주통합당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세력이 당권을 장악해서는 안
이념과 개체, 세대와 지역의 균형을 이루는 지도부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한 대표를 파벌이나 신조관계로 뽑았으면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검증된 능력, 준비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수호로 물러서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이 박지원이를 기억해 주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 박지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연결을 해서 지금 AP 조정을 해서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통합당의 중앙위원 여러분 앞에서 짧지만 저의 심경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MB 정부의 표적 수사를 당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가슴에 구멍이 들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사건의 본질로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명숙 개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한명숙을 통해서 우리 민주 진영을 짓밟고자 하는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한명숙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힘들고 힘들었지만 싸우고 버텨냈습니다. 두 번의 사건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는 제 평생 이렇게 단단하게 담금질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명숙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철의 여인이 됐습니다. 철의 여인이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교체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지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일군 민주정부 10년을 다시 찾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 연장 절대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해서 정권 교체 이루지 못하면 정권 연장으로 갑니다.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 하실 마음의 준비 되어 계십니까?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오죠. 두 분의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나신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시민 주권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두 분의 정신을 이을 사람, 한명숙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의 기본을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앞에 13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한명숙이 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담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입니다. 독재의
그림자가 그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대항마 민주통합당에 한명숙이 산다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명숙은 독재의 피해자, 탄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우리의 시대를 만들고 우리의 꿈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다섯 번째 연설자는 기호 11번 김영술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전화 오니까 잠깐만 꺼지.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1번 빅토리 승리의 김영술 변호사입니다. 저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라당 텃밭인 서울 송파에서 16대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영술입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네티즌 여론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선에 기여했고 희망돼지 선거법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맡기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사무부총장을 맡아 제도 개선 소위원장으로서 오픈 프라이머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5년 전 폐암 사기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지독한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죽을 고비를 3번 넘기며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사회 주위에 섰던 저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처럼 병들고 약한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리고 제 아들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내 남은 삶을 바치하겠다. 제 아들은 장애 2급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슬프도 울지를 못합니다. 장애 아들을 키우면서 남몰래 흘렸을 아내의 눈물을 생각하며 지금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기에 저는 당당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과 사랑으로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게는 큰 꿈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부에 당선되면 암 환자를 비롯한 환자와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준비한 정책을 실천하고 그들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는 민주통합당을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총선 공정 방식을 초기에 확장하고 공정한 공천 절차를 마련해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없애겠습니다. 경선 후유증을 수습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일 최소한 30일 전까지 공천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외위원장협의회를 당의 공식기구로 만들어서 원외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을 당무위원회와 같은 최고 집행기관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송파에서 외롭고 힘든 원외위원장을 쭉 맡아왔습니다. 원외위원장님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님들과 함께 생사호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당직원을 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당 지도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지도부 경선에 도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한 사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암을 이기는 후보가 민주당 예비 경선을 통과하고 지도부에 당선됐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드라마입니까? 제가 경선 돌풍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역전 드라마의 감동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민주당 경선을 국민의 화무 속에서 축제의 장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제가 당시에 당선되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을 섬기는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400만 명의 암 환자가 가족이 암으로부터 직접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 200만 명의 표를 민주통합당에 바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후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이런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51번 김영술이 국민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1번 김영술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5분의 후보자 정견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모두 중앙 무대로 나오셔서 선거인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왼쪽부터 아래 연단과 위로 두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에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호 순서로 두 줄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부터 8번이 무대에 서시며 15번께서 후보자 여러분께서 손을 맞잡고 여러분이 상당히 계신 바랍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두 손을 맞잡고 시야서 잠시 투표 안내가 있겠습니다. 투표 안내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과 김종국 사무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미건스 분들이 정봉주 무죄라고 지금 피켓을 들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중앙의원께서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투표에 오시면서 미리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보다 수월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공사원 투입료입니다. 투표들이 투표공사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15명 중에 9명을 지금 당대표 1차 경선을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원당 3명씩 뽑을 수 있습니다. 네, 투표가 시작되면 지도부 및 후보자가 먼저 투표를 하고 뒷열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투표권 카드를 발받아 투표소로 이동하여 기다리시고 투표권 카드는 반납한 다음 원래 자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홍재영 제1투표소 밖에 나가시면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명의 후보가 연설을 하셨고 지금 밖으로 나가면 투표소가 있습니다. 법법 괜찮나요? 핸드폰을 연결한 LP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투표소로 연결하는 길입니다. 체육관 선거에도 임하는 사람들이 너무 좁아서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네요. 여기 너무 장소가 적어서 지금 원활하게 선거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봉주 무죄,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16만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 심판한다. 정봉주 무죄,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16만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 심판한다. 네, 한치 카페. 한명수 지킴이 이분들. 안녕하세요. 유력 후보 한명수 당대표 후보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한명수 후보님께서 좋은 성적으로 포정부 통과하셔서 내년에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명수 화이팅! 한미 FT 반대! 네, 꼭 이뤄냅시다. 네. 아까 여기서 끊어져서 방송도 안 됐는데요. 아니라 연합TV에서도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정봉주는! 정봉주는! 니건스 분들 정봉주는 달려야 한다 외치시고 있으시고요.
MBN, 채널 A, 연합방송. MBN 가세요. 여기 MBN이네. 예. MB는 명박이 하고 놀아. 죄송한데 저희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본인 사진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쪽에서 저희 쪽에 싸움을 쓰셨던 분 중에 한 번 하지 말라면 한 번 더 나가주세요. 네, 근데 어쨌든 보도를 안 하실 거니까 지금 찍어주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얼굴 안 나오고 싶어요. 채널을 보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니들 때문에 MBN 한두 번 봐요. 저희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못 봐요. 오늘 여기서 기자들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자들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보도가 잘못 나가면 싸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격해지면은 민주당 예비선거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격해지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누가 다. 종편은 지금 여기저기에서 인구 먹고 있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연합TV도 있고, MBN. 자, 기분 한번 푸시고 하겠습니다. 또 채널 A. 이쪽에서 지금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정봉주는! 시끄럽고 사람이다. 제 지난번에 욕했잖아요. 오늘은 15명 중에 9명이 1차 경선으로 뽑히는 날입니다. 바로 제 옆에서 연합방송이 생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종편이 생방까지 하던데요. 어디서요? 바로 제 옆에서. 여기를? 바로 옆에서 저거 아까 행사하는 거 생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합방송. 여기는 안 해? 연합방송 지금 생방 안 하네요. 아까 생방하죠. 연합방송은 빵빵해요. 장비 되게 좋아요. 몇 천만 원짜리더라고요. 정봉주는 달리고 있다. 미건스 분들 지금 계속 외치고 계시고요. 달리고 계십니다. 민주당에서 정봉주를 지켜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게나마 몇몇 의원님들이 나오시긴 했지만 당대표를 잘 뽑아서 꼭 정봉주 전 의원님 시칠 때 정봉주 전 의원님을 꼭 사면시키고 나오게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와서 피켓을 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에그도 안 되고요. 와이브로도 안 되고요. 하다못해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방송은 합니다. 제이번 동선진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달리고 저희들의 차를 비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달려보시죠. 달리겠습니다. 달려! 정봉주는 달려야 한다! 정봉주는 달려야 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다. 이원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정봉주는 달려야 합니다. 정봉주는 달려야 합니다. 정봉주를 구해내고 정봉주를 살려내고 정봉주를 살려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정봉주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후보와 함께 식민구의 미건스는 본선까지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미건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가나요? 입구예요. 오늘 다른 데는 안 가요? 네, 아마 안 모르겠어요. 네. 미건스 분들은 한 번 더 정봉주는 달려야 한다 외치시고 입구 쪽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기자석
저기 쭈루루 돼 있고요. 아까 한 번 더 부러운 마음으로 여기가 아까 연합뉴스 TV거든요. 연합뉴스 TV도 생방 장비를 이렇게 해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기 YTN도 지금 생방 장비 가지고 똑같은 장비 가지고 생방하고 있습니다. 전화야 오지 마라 제발. 네, 위건스 분들. 후보자 선택,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예비선거. 오늘은 후보자 3명을 골라서 선택을 하는 건데요. 기울번이 박용진, 2번 김기식, 3번 이강래, 4번 신기남, 5번 이인영, 6번 우재창, 7번 문성근, 8번 이종걸, 9번 김태랑, 10번 박지원, 11번 김영슬, 12번 박영선, 13번 한명숙, 14번 이하경, 15번 김부겸. 이렇게 15명 중에 9명을 뽑는 겁니다. 결과 볼 때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황재영 선거관리위원장님, 잠시만 단상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표는 개표 선언과 동시에 시작해서 컴퓨터를 통해 곧바로 완료되지만 공정성원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이 위건스하고 악수를 하고 계시네요. 박경사 의원님도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저희 민주통합당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선거 현장이나 우리 당선이 있을 때부터 와 계시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사 의원님이십니다. 개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단상에 계속 자리해 주십시오. 투개표 진행과 관리를 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대로 득표율, 순위 등 집계 현황은 모두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참관 없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분만 집계에 참관하였고,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인이 실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후보자 간에 모두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재영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예비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전 예비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선거인 762명, 투표자 수는 729명입니다. 그래서 1인 3표이기 때문에 총 투표수는 2187이 되겠고, 투표율은 95.15%입니다. 개표 결과를 마치고 예비경선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호명은 기호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합니다. 박용진,
박영선. 안 들려요. 이인영.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크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십시오. 번호로만 얘기해, 번호. 다시 할까요? 예. 천천히 해주세요. 1번 박용진. 조용히 해. 3번 이강래. 5번 이인영. 7번 문성근. 10번 박지원. 12번 박영선. 13번 한명수. 15번 김부경. 이상 9분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번 박용진, 3번 이강래, 5번 이인정, 7번 문성근, 10번 박지원, 12번 박영선, 13번 한명수, 14번 이하경, 15번 김부경. 이상 9번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진, 이강래, 이인영,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 한명석, 김부겸, 이하경, 네, 이하경님. 이 씨가 되게 많네요. 박지원, 이강래, 이인영, 이하경, 한명수. 내 예상하고는 좀 틀리게 됐네. 원혜영 공동대표, 이영선 공동대표, 홍재욱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당선자에게 축하발을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앞에 앉아주세요. 당선자 9분께서는 두 손을 맞잡고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이하경, 문성근, 또 누구죠? 이인영,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는 세 분이 올라가셨고요. 당선자 9분께서는 이강래, 박영선, 김부겸, 한명수, 박지원, 이인영. 앉아주세요. 6분의 후보자들과 9분의 당선자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잡지 말고 와요. 저는 이종걸 의원님을 점을 쳤는데 이종걸 의원님 떨어지셨네요. 해주신 선거인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통합당 당선인들이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할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 받으신다고 바쁘십니다. 와주셔서 우리 설동에 사성한 선배가 걱정을 해가지고 안부 전해주십시오. 오늘 김구로 친구가 박수 나왔어요. 예, 안부 전해주십시오. 부산시도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예, 대표님 내려오시는 전화기 그래요? 축하합니다. 훌륭한 남편을 두셔서.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야. 기쁨 2배로 주려고. 기쁨 2배로 주려고. 아이고, 가슴이 얼마나 덜컹이냐.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 세상에 이런 일에 이렇게 이 사람을. 네. 촛불 집회에 그동안 못 나갔는데, 네. 또 시간 내서 열심히 나가고, 근데 15일까지는 좀 얼굴이 안 보여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FTA를 통한 국부 유출, 또 자본의 침탈, 열심히 국가 국민들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반 FTA, 한미 FTA. 한미 FTA. 한미 FTA 꼭 막아주십시오. 확실하게 대한민국 막아주십시오. 경제 주권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전민련이라는 재화단체에서 같이 일했거든요. 아마 저 징역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이제. 아마 다른 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나 서울구치소장 이런 사람들, 교도소장 이런 사람들은 괜히 들여놔서 자기만 골치 아프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서울구치소장도 반 이명박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공주형이 쿨하게 징역 잘 살고 있으면 우리가 조만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냅시다. 같이 하실 거죠? 네! 자, 정문주 화이팅! 화이팅! 1차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정몽준 하겠습니다. 정몽준! 정몽준! 제가 저기서 미건수 분들하고 찍었는데 얘가 누구 녹화가 안 됐어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민주통합당은요, 양재에서 박용진이라고 하는 대어를 낳은 거예요. 제가 대어를 낳은 게 아니라 박용진 씨 깔때기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너무 기쁘고 도와주시는 데 감사하고요. 돌풍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실 건가요? 한미 FTA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까 정봉주님도 나오시게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존중받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이게 제 이상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온갖 적폐들, 나쁜 것들 쓸어내기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 경선 전체가 돌풍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돌풍이 진원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 저지 꼭 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서 봐요. 네.